어제 선고된 이화영 씨 항소심 재판. 이 재판은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마지막 사실심이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증거관계가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들 오늘 다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지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화영이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차주현 교수님. 예.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대북 송금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용이었다라는 점이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보낸 돈은 경기도의 사업을 대신한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시작부터 불리하게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지금 지금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 지금 피고인이 일종의 공범 사항인데요. 이 지금 공범이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고 그 유죄의 논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대로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북 송금 800만 달러가 지금 일관되게 이화영 피고인은 그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게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2심 재판부도 이화영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서 준 것이고 그 부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북의 성사를 위해서 보내준 것이고 그 방북 성사가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앞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2심 재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이화영 피고인이 줄곧 주장해왔던 연어 회 파티, 술자리 파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2심 재판부는 그런 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일단 결론을 지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파트에서 질문 또 드려보죠. 어제 법정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이화영 씨의 그 옥중 서신을 꺼내 들면서 이재명 방북비 신경 써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기타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쌍방울의 그 300만 불은 대북 송금 비용으로 방북비 대납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주진 위원님. 당시 경기도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움직임, 물론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직적인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도무지 여기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을 넣지 않고 어떻게 퍼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 현역 부지사의 권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겠습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죠. 또 방북을 함으로써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한다고 해서 김성태 회장이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겠습니까? 결국은 당시의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잘 나가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북 화해 무드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어서 차기의 어떤 한반도를 이끌어갈 지도자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었겠습니까? 즉 김성태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고 준 것이다. 근데 저는 늘 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다 이런 식인지 이재명 대표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그 권한을 얻지 않고
자기가 일탈해서 이렇게 대북 송금을 받고요. 방북 대금을 받고요. 또 정진상 실장도 왜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자금을 받고 또 김용 전 부원장도 왜 이재명 대표는 무관하게 정치자금을 받습니까? 즉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다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넣지 않고서는 이런 모든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금전적 관계들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도의 방북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의 자금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방울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그동안 이 혐의를 부인해왔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대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복 사입 문제.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백억 이렇게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성신 부회장님, 예. 이 사실관계는 다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사실심이었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 중복되는 그런 증거들이 다 인정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방금 보셨던 경기도의 그 방북 요청 움직임, 그 움직임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그게 이제 핵심 쟁점으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과 관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추진했던 것들을 과연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쌍방울 뭐 스마트팜 사업 관련 이것 그 쌍방울 대납을 하기 전에 도의회를 통해서 이걸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뭔가 지원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당시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들조차 반대를 해서 설득하는 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추진하고 있던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리한 방식을 동원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고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뭐 최종 그 결정권자, 최종 사인을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주장이 아마 펼쳐질 텐데, 최종 사인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서류에서 뭔가 쌍방울에 이런 대납 요청을 하는 그런 서류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 보고되었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진실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심까지 이렇게 나온 것은 재판에는 불리한 겁니다. 불리한 상황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건 맞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도지사로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안 했다, 이쪽 싸움으로 아마 펼쳐갈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